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을 모욕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너무나 아픈 역사 5.18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동안에도 정용진이는 극우적인 역사관을 많이 보여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 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사과를 했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거 정용진이가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빨리 사과를 한다고? 역사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마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빠르게 사과한 것 아니냐 요런 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타벅스 코리아 요 지분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요 지분을 이제 살 때 계약 내용 이번에 공개가 됐던데 그 계약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전량을 전량을 파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세계가 입장을 냈는데 그것까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 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 평가 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들의 입장인 거죠. 본인들 입장은 뭐 그거랑 관련 없다라는 건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고란 선생님 지금 차트 그만 보시고요. 네.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마트 측의 설명도 말이 되는 게요. 아까 말한 브랜드 가치 훼손, 운영상 중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훼손됐냐, 그래서 우리가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도 이마트 쪽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아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출점 계획 미달이라는 건 딱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지표가 네, 있죠. 채무 불이행 이것도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거고 비밀 유지 위반 이것도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 이게 뭔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브랜드 가치 훼손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 트리거를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본사 측에서도 약간 외신을 통해서 우려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콜옵션 행사 트리거가 되는 요소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본사 측이 뭔가 이렇게 항의성으로 표시한 부분 이걸 의식했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잖아. 좋다.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지표로 만들어야 돼. 물론 내가 너무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나는 일단은 스타벅스는 진짜 영원히 안 마십니다. 네, 영원히 안 마셔요. 스타벅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뭘요? 우리가 이제 또 여론을 한번 좀 수복 불매 뭐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외신에서도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실제로. 오늘 점심 때 제가 이렇게 점심 두었더니 다른 카페로 손님들이 몰리는 걸 봤어요. 벌써 대단히 약간 고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뭐 진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스벅 나쁜 놈들 이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게 아니어도 이번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그냥
대체제가 있으니까. 너무 바로 많죠. 옆에 우리 국산 카페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개인 카페도 있고. 예. 차라리 이참에 저기가 하지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너무 네. 많잖아. 제가 봤어요 동네. 예. 여의도 자주 가시는데 거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네 지금 개인가? 거기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어. 옆에로 가더라고요. 아. 저희 일행도 그랬어요. 아니지 이리 가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옆으로 옆 카페로.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생일에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도 커피 기프티콘을 스타벅스로 보내야 조금 그래도 아, 그래요? 내가 마음 표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주곤 했는데 바로 차단해 그런 애들. 요거는 이제는 우리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차단이야. 그럼 매국노야. 그렇죠. 알았지? 예. 어. 이거 바꿔야 돼. 인식을.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있고 뭘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줄을 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자면 아무리 공분을 하고 이래도 사실 가입자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맞아요. 다 매출 회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안 진짜 쓸 수 있어요. 진짜 타격이 예.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이렇게 쿠팡이 못하죠. 이렇게 못했을 그건 거예요. 맞아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가 앞서서 이제 정영진 회장이 여러 가지 좀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진에 대한 타격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분리해서 봤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 바꾸자고 하면 소비자가 우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여줬을 때 진짜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실제 그 쿠팡을 원래도 안 썼는데 네, 맞아요. 스타벅스는 내가 가끔 먹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랬을 수 먹을 있죠. 때마다 솔직히 나는 뭐 나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는 진짜 끝.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알았지? 다시는 가는 일이 없다. 진짜 끝. 여기서 만약에 음. 오랜만에 선배님 커피 좀 사왔습니다. 스타벅스 딱 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 한번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관 대작들도 많이 오시잖아. 네. 아이고 그 매부셔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물론 뭐 항상 빈손으로 오지만 딱 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출입 금지. 그게 아니고 구사 얼굴에 스타벅스 껍질을 찌끄러버려야지. 고관 확 대작 찌끄러버려야지. 아유 그거는 폭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찌끄르면 네, 안 되고 그렇죠. 확 찌끄르는 흉내라도 아, 내면서 흉내. 이러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규리 배우가 사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는 김규리 배우님이. 그거는 마셔야지. 사온 거를. 그리고 네. 탈르겠지. 그렇지. 다음에는 저기 그 이디야에서 한잔 합시다. 메가박스 아니 메가커피. 죄송합니다. 메가커피 메가커피. 어쨌든 이번 건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 예. 이대로 흘러가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 실제 우리 소비자로서 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불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이게 개량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사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개량적으로 그렇지.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문화를 마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문화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문화적 이념적인 수준을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불매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이걸 심각한 브랜드 가치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여론조사 지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남겼어. 심지어 그 글 밑에다가 이번에 그 거제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어떤 자가 네. 또 같은 힘을 실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번에 김선민 후보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 징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고요. 거기에 또 충북도당이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이라고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김선민이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이력을 또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써왔거든요. 예.
허위 이력 기재 혐의로 피고발 돼가지고 이력을 나는 못 쓰겠더라고. 뭐가 진실인지 몰랐어. 아니 실제로 의원이 고발당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거제시장 지금 여론조사 한번 좀 보고 가죠. 거제시 여론지표가 네. 있군요. 지금 15페이지에 요거는 봐야 돼. 네, 변광용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의 이건 다행이다.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50.4 대 34.9로 아유. 한 15% 포인트 가량, 16% 포인트 가까이 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 이슈는 저는 진짜 더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도당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글을 충북도당의 당직자인 청년위원이 적었는데 해명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이러면 더 열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김선민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글은 계정 관리자가 쓴 거고 그 댓글 단 거는 그냥 일상적인 글로 생각해서 내가 댓글을 달았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사실은. 해명까지도 더 열받게.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 근데 와, 지금 정말 이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또 막 일베스러운 애들 막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 텀블러를 든 전두환 사진까지 이를테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마치 이제 극우들의 성지가 지금 스타벅스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까지 발본색원 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막위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광고 사진을 올렸죠. 바로 무신사의 이거예요. 광고 예.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 광고는요. 2019년에요. 무신사가 SNS에 게시했던 양말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책상을 탁 쳤더니 예. 억하고 말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런 말 자체는. 그래서 막 무지해서 이런 거를 자꾸 즐기는 애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죠. 네.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연행이 돼가지고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는데 고문을 감추기 위해서 박종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발표가 결국에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광고 카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몰라서 그동안에 이거를 썼던 사람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거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자,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좋겠어요. 돼.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과거에 이 떡볶이 어떤 가맹점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조롱하고 뭐 이런 글 썼다가 사실 뭐 죄 없는 가맹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장 여의도에도 그 떡볶이집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가맹점에는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 지금 민주당 지지층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 가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가야 돼. 예,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 그 5월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사 직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민주 진보 지지층
뭐 50%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60% 70%만 아니라 헌법 지지층. 이건 우리 국민 아니 100% 그러니까 헌법 지지층. 5.18을 북한을 일으킨 폭동이고 전달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입장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코리아 장난을 쳤는데 네. 온 국민이 안 가줌으로써 네. 탈팡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탈벅은 해서 다시 이런 짓은 못하게. 못하게 또 하지. 무신사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장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냈는데 네. 굉장히 정성껏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역사 왜곡이나 그런 극우극단주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있다 해서 그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한번 있었을 때 그걸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스벅은 잘못을 그 정용진 주시로 수십 번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해도 믿지는 않는 거죠. 네. 역사관이 어떻게 빨리 바뀝니까? 그 무신사 대표가요 그때 2019년에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네. 지금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지원금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어차피 스타벅스는 사용이 안 됩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사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크데이, 책상을 탁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관계자가 어제 그 이제 광주 내려가서 5.18 관계자들 면담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한 뉴스가 됐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스타벅스 글로벌에서도 사과문을 냈어요. 절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광주의 비극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외신들이 더 역사 인식들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영국의 BBC 방송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역사적 유혈 사건을 연상케 한 캠페인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불매 운동의 움직임도 있다.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용진 회장의 반공 언급도 소환까지 했습니다.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용진 회장이 미국 마가의 터닝 포인트 USA를 모델로 한 조직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축사를 하기도 했고 거기에 스벅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가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사장 이렇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바로 해임시킨 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기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좀 기사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이제 코리아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맺었던 그 계약 내용에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이마트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될 때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를 한 거예요.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이제 스타벅스가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원래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법인이 이제 있어서 영업을 하다 이걸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이제 단독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마트 그러니까 이 신세계 측의 잘못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만약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주식을 굉장히 싼 값으로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 이마트 측 신세계 측 귀책 사유로 이 네. 계약이 문제가 될까봐 빠르게 사과하고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쪽에서는 또 이걸 문제 삼아서 정말 그런 행동을 벌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더 심하게 문제를 삼아서. 네. 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와 관련된 뉴스가 좀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거고요. 네. 근데 요 스타벅스 논란에 관련해서 또 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후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한번 전해주시고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랑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 철이 없당. 한심하당 진짜. 선거를 앞두고 참 출마하는 사람들
아니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 네. 아 이거 선거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정신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정영진 회장 그동안 우파였다. 네. 우리 편 많이 들어줬다. 위기에 빠졌지 않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도와주자고요? 그런 거죠. 팔아주자. 한 잔이라도 팔아주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 네.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건 이제 논평을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이게 예. 고의성이 있는지 좀 뭐 의심은 가지만은 잘 모르겠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 예, 이 마케팅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정용진의 지시였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그 많은 종업원과 본인이 지분을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았고 우연이었겠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용진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본다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용진이 한 게 아니면은 네. 정용진의 지시나 이렇게 한 게 아니면은 네. 내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실수로 예를 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을 이제 뭐 찍지는 않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걸 했는지. 예, 최소한의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이제 네. 부적절한 마케팅 가지고 막 논란이 있어요. 뭐 집게 손가락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네네네. 아니다. 누가 얘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 뭐 이제 편의점에 네. 막 해명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아. 해명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만 하지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이 마케팅을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는지 당사자는 이 논란을 알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죠. 당연히 지금.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아니 정영진 회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용진이요. 거의 회장님급이야. 돈은 거의 회장님급이야.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영진의 지시거나 아니면은 정영진으로 들렸어. 정용진의 지시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왜 이걸 하냐면은 정용진이 우파 성향을 가진 거는 저는 솔직히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멸공 그것도 그냥 장난 뭐 그것도 봐줄 수 비판 많이 있다. 하시면 봐줄 예. 수 있는데 2021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인스타그램에다가 가재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예.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가재야 이거를 했는데 가재? 그게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그 어린 그 학생들한테 그 방명록에다가 추모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용진이가 그때 했던 게 딱 그거 조롱한 거였거든요. 202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롱을 여러 번 했던 전력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극우와 우익은 우파는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의 극우라고 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유대인 학살을 옹호합니까? 그런 거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빨리 이실 짓고 해라. 정용진 네가 시킨 거 맞지? 이런 글을 올릴 정도로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용진의 작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회사 회장으로서 책임지는 문제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추정하신다는 예, 거죠. 예, 예. 네. 아니,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아니 회장도 옛날에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방식의 그럴 수는 마케팅을 하는 게 있겠네요. 뭐가 네네네. 문제야라는 인식을 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참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김준일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근데 정용진 회장이 이걸 개입했냐 안 했냐는 되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건 분명하니 소비자주의 차원에서 철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토론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일종의 좀 청년 문화 중에 좀 하위 문화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에다가 이스터 에그 같이
뭐 일베나 그런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그걸 집어넣는 게? 넣는다던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할까 혹은 직면해야 될까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이제 이를테면 극우 세력을 뭐 이제 말살하고 박멸하면 된다 혹은 뭐 교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일종의 자유주의자로서는 풍선 효과 같이 뭔가 이제 토론이 성역화되거나 하면 결국 어느 곳에 어떤 인간들은 저런 짓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주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토론 자체가 많이 봉쇄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결한 이상한 에너지를 대변할 만한 좋은 정치 세력도 없는 거죠. 지금 보수 정치가 좀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의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뭐 밈 같은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이 충북도당이랑 이제 김선민 거제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건에 국민의힘이 개입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자신들이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근데 그 담당자가 분명히 네. 그런 청년 하위 문화에 이제 젖어 있는 분이었을 가능성은 높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해명이나 없습니까?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 김선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논란을 모르고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논란을 몰랐는데 갑자기 스벅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걸 올렸다고요? 네, 이날?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해명이 있었냐면 네. 일종의 반어법이었다. 이제 이 매체가 스레드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SNS 플랫폼에서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약간 반어법을 하는 게 그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문화다. 어투다, 문화다. 그러니까 안 갈 거라서 가야지 한 거다. 뭐 안 갈 거라서? 이런 취지로 해명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돼야 설명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번 논란을 몰랐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렇고 네. 한 명은 아예 논란을 몰랐고 중앙에서는 또 이제 그랬고 한 명은 중도당 반어법이라고 관리자는 얘기를 한다는 그렇게 건데 얘기했고. 손발이 안 맞네요. 선거 떨어져야지 이렇게 올려도 괜찮나 그러면? 지지하는 목소리예요 그게?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막 약간 네. 놀이문화처럼 번졌다라고 하시는 게 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황당한 게시물들이 또 SNS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스타벅스는 빨갱이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막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서 일부 극우 성향을 가진 또 분들이 막 저런 거를 또 막 SNS에서 공유를 하면서 뭐 지지를 얻기도 하고 스타벅스는 청정 지역이다.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사항을 가지신 분들이 스벅에서 뭐 정모를 하는 것 같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사이렌오또 하면은 그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 쭉 음료 주문한 사람들 명단이 뜨잖아요. 아이디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닉네임들. 좀, 네, 닉네임들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불매운동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기프트 카드 자르고 컵 깨고 뭐 이제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아까 제가 정원호 캠프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후보들 스타벅스 뭐 이제 출입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5.18 조롱 처벌법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사실관계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만 처벌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네. 조롱 처벌법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이 그거는 짧게 말씀할게요. 예. 그래서 다 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조롱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으로 하는 거고 시민들이 하는 거지. 예. 뭐가 조롱이고 아닌지를 어디까지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걸 기소를 합니까? 네. 그런 건 좀 오바는 하지 말고. 저도 오바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오늘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그 저기 X에다가 또 그 게시글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월 23일과 5월 18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광주 민주항쟁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일침을 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저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만 일어나? 온라인 일각에서 온라인에서만 그리고 그렇겠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조금씩 삐져 나오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시그널을 이제 올려놓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방금 김준일 평론가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박멸시키고 조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특히 그렇게 누를수록 오히려 더 그 재미가
또 하지 말라 그래야 더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괴한 놀이 문화가 계속 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 좀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잘못됐다. 근데 사실 예전에 반공 교육 세게 받으신 분들이 다 민주화 운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번 사태로 불거지긴 했지만 네. 그 이렇게 기업 마케팅에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좀 숨겨놓고 좀 이런 식의 성향을 드러내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던 사례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데이 논란도 사실은 그 4월 달에도 4월 16일에도 이 탱크데이 탱크 시리즈 뭐 런칭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4월 16일은 이제 세월호 참사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탱크 텀블러의 용량이 보통 텀블러 용량 뭐 300ml, 500ml 이렇게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 탱크 텀블러 용량은 503ml래요. 저거는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여기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라서 그래. 걔들이 예. 미터법을 안 쓰고 갑자기. 배럴, 뭐 온스. 온스, 무슨 뭐 마일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쓰잖아요. 저게 17 온스가 502.75ml예요. 아, 17 온스가. 그러니까 아, 17 그래요? 온스 용량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502.75를 반올림 해가지고 503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렇게 추론하라고 이제 저거를 던져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까지 좀 뭐라고 하긴 그렇다. 예, 예. 이건 이제 그 전부터도 그러네요. 다른 텀블러 용량이 503, 503, 503 이렇게 됐으면 이거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벤트를 하면서 용량을 저 단위로 만약에 새로 만들었다면 그건 이제 문제고. 의심을 해볼 만한 거긴 하겠죠. 네, 그건 이전에 텀블러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러한 논란들 이거 이번에 좀 한번 제대로 짚고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X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이건 2019년도 광고긴 한데 그 무신사에서 이게 뭐죠? 무슨 슬리퍼인가요? 그리고 네? 광고를 하는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라는 홍보 문구를 썼었나 봐요. 무신사? 그런 일도 그러니까 있었군요. 이제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어떤 슬립 양말입니다. 양말. 예. 인데 2019년 광고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걸 보고 또 이제 긁어서 이제 X에다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뭐 민주 항쟁이나 이런 것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찾아내야 한다. 근데 네. 과거 사례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 손가락 뭐 논란도 있었고 GS 편의점 소세지 뭐 그것도 손가락이었네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잠입해서 소위 성전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념에 따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치러지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음성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티내는 거 혹은 어떤 제품을 이벤트하거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내비치는 거를 나름 혼자는 이게 그렇죠. 우리 진영의 독립운동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일테면 무슨 어디 카페 같은 데 올려서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걸리면 더 욕이나 더 먹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성스러운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모든 그 이념에 따라. 알겠습니다.